네, 장동혁 대표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당, 종북주사파 저것들의 폭주를 막을 수만 있다면 몇 번이라도 장외에 나가서 장애투쟁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회 장애투쟁에 이어서 동대구역 장애투쟁을 성공적으로 잘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 한동훈 똘마니들인 것 같아요. 주로 또 이준석 것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뭐 장애투쟁이 효과가 있니 없니 뭐 택도 아닌 소리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딱 정리한 겁니다. 좌파 것들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면 앞으로도 계속 장애투쟁하겠다. 몇 번이라도 장애투쟁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날조된 음성 파일로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하고 내란 특별재판부를 몰아치고 있고 검찰청을 폐지하려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몰락해 가고 있는데 이게 우려스럽냐? 아니면 그걸 알리러 장외에 가는 것이 걱정되는 거냐 도대체. 장애투쟁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자꾸 뭐 있다고 보도가 되는데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묻고 싶다. 이런 좌파들의 폭주가 우려스럽냐 아니면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장외에 나간 우리가 우려스럽냐. 누가 진짜 더 우려스러운 거냐.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족보 언론들이 정하는 이런 우려라고 하는 이 얘기들이요 다 실체가 없는 그냥 족보 언론들이 만들어낸 그런 허상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는 장외 투쟁을 통해 대법원장을 축출하고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려고 하는 저 좌파 것들의 사법 파괴 정도는 우리가 막아내야 되지 않냐. 또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제기를 지금 좌파 것들이 계속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장동혁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특정 종교를 악마화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사실 이 특정 종교를 악용해서 악마화해서 이 정치적인 공격 소재로 삼는 것은 문재인 때 팬데믹 때 신천지를 이미 그렇게 이용해 먹은 적이 있어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신천지의 여러 가지 주장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지만 어쨌든 신천지라고 실체가 있잖아요. 이걸 문재인이하고 이재명이가 그때 얼마나 여러 번 두들겨 패면서 이용을 해 먹었습니까. 또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얼마나 두들겨 패면서 이것들을 정치적으로 악용을 해 댔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통일교를 딱 그런 식으로 지금 정치적 소재, 공격 소재로 악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통일교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종교적 입장과는 차원을 달리해서 정치적 공방의 문제로 이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 종교를 악마화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김정은이를 신봉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종교도 인정하지 않는 북한처럼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독재로 가는 7단계 중에 이미 5단계를 지나 6단계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저 자료 있죠. 오늘 저 서강대에서 그때 저 정치학자 터키 그거 좀 띄워보세요. 지금 여기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독재로 가는 7단계 중에 이미 5단계를 지나 6단계로 가고 있다. 이 부분이 바로 됐어요. 테멜 쿠란이라는 그 터키의 그 정치학자가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테멜 쿠란이라는 그 터키의 정치학자가 그 민주주의 제도가 독재로 가는데 이게 어느 날 하룻밤 사이에 그냥 확 독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독재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러면서 첫 단계는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민주주의의 작은 장치들과 용어들이 오용되고 그러면서 점차 그 독재로 가는 그 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띄웠던 그거 좀 띄워보세요. 네, 됐습니다. 이 터키의 학자이고 저널리스트인 에체 테밀쿠란이라는 여성인데요. 이 사람이 민주주의가 독재로 가는 그 7가지 단계가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거 우리는 독재로 가는 7단계 중에 이미 5단계나 6단계로 가고 있다. 가는 거는 바로 그 테밀쿠란의 7단계의 마지막 단계쯤에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에체 테밀쿠란의 이 태제는 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공유하고 있는 태제인데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서강대 남도구 기념사업회에서 그 이재명 100일에 대한 그 평가 심포지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 파트를 그 김영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여러 패널과 함께 저도 토론자로 참석하게 돼 있는데요. 그 토론회 오늘 2시부터 있을 그 토론회에서의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민주주의가 독재로 전락하는 이 테밀쿠란의 7가지 단계와 관련된 고민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쯤 가 있느냐 이 문제를 둘러싼 토론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여튼 바로 그 부분 우리가 독재로 가는 7단계 중에서 이미 5단계를 지나 6단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재명과의 회동 이후에 뭐 또 만나자 그러고 이제 뭐 당연히 의례적으로 얘기하고 헤어졌을 텐데 다시 만날 거냐 기자가 물어보자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양키 고홈을 외치는 그런 사람하고 지금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아주 단호하게 만날 필요 없다. 딱 잘라버렸습니다. 또 제가 조금 전에 여론조사에서 전해드린 그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지금 압도적인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발표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질문이 나오자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뭐 제1야당 대표가 됐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 지금까지처럼 방향성 잃지 말고 잘 하라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다음 발언이 나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당 대표까지 됐으면 자기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왔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다음부터는 시대의 부름이다. 정치인이 당대표를 지내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대통령이죠.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시대의 부름이다. 내가 당대표까지는 뭐 내 노력으로 왔다고 치자. 그러나 내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거,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거, 이거는 나의 역량이 아니라 시대의 부름에 따라 달려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순간에 연연하지 않고 큰 비전, 더 멀리 목표를 두고 정치하겠지만 욕심 부린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도 동시에 갖고 있다. 시대의 부름.
민심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나라로 가게 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다면 그 길로 가는데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세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당대표를 넘어서 차기 대권에 대한 내 의지와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설명하는 부분도 되고,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디 사람의 힘만으로 되겠냐. 시대의 부름과 민심, 국민의 요구가 그보다 더 중요하다.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고 의지를 갖고 있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국민의 부름이다. 이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부르고 국민이 요청할 때 그때 거기에 부응하기 위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겠다. 이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자, 장동혁 대표의 이 인터뷰 1, 2, 3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 당대표는 노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다. 이게 1입니다. 그 이후 대통령이 되는 것은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시대의 부름,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부름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둘. 셋째,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서 또 국민이 불러서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때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시대의 흐름이 나한테 오고 국민의 부름이 있을 때 그때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게 맨 마지막 길입니다. 역할이 주어진다면 마다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강력한 그리고 아주 처절한 대권 도전 선언이 담겨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이런 의지를 담아서 국민의힘은 이번 주 일요일 대한문 앞에서 제2차 장애투쟁을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전해지는 바로는 일요일 28일 일요일 오후 2시에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힘 제2차 장애투쟁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정을 두고 장동혁 대표는 어제 김문수 전 후보를 점심을 함께 하면서 만났습니다. 약 1시간 밥 먹으면서 만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좀 회동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이쪽 저쪽에서 많이 있었어요. 또 김문수 후보 쪽에서 그런 요청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대표가 되고 나면 뭐 우선 급하게 처리해야 될 현안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경중왕급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급이다. 급한 일부터 처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대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급한 일을 쭉 해왔어요.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와의 회동이라고 하는 아주 급하지는 않지만 꼭 해야만 될 중요한 회동을 어제 한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만난 후에 기자들한테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조희대 청문회를 정치 공작이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고 하는
이 정치 공작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이자들이 정신줄을 놓은 것 같다. 이런 아주 강력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장외투쟁과 또 전면투쟁. 제가 어제 우리 패널들과의 토론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어제 그저께 이게 장외투쟁한다고 해서 국회 원내투쟁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장외투쟁을 하면 할수록 원내 활동도 더 치열하게 하고 원내 투쟁도 더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제가 일사일언에서 전해드린 그 필리버스트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까지 모든 필리버스트를 다 해서 저것들이 69개 법안 처리하겠다고 그러면 69일이 걸리더라고요. 최소한 하겠다. 이건 맞으면 원내 투쟁으로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투쟁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이게 장외투쟁과 맞물리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전면 투쟁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잡았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제대로 풀어내고 있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고성국 칼럼 장동혁 몇 번이든 장외로 나가겠다.